이 제품은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 금액대에 정전형 드라이버를 사용을 한 이어폰을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정전형 드라이버를 한 프리비를 새로운 걸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가격이요, 기본 100만 원 확 넘어가야 돼요. 이 말이 안 돼요. 그거를 만들려면 소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저도 커스텀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100만 원 훌쩍 넘어가고 200만 원대 가야 돼요. 정전형으로 가려면 200만 원대 근처를 가야지 제대로 된 정전형 드라이버에 제대로 된 그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싸게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신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제품은 여러분들 관심이 조금 가실 거예요. 오늘 신제품은 이니어 타입의 이어폰인데 이게 정전형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전형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 가능한 금액대에, 조금은 비싸긴 하지만 접근 가능한 금액대에서 정전형 이어폰을 구매하실 수 있는, 살 수 있는,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TRN사, 그렇죠, 가성비죠. 차이파이 제품 중에서 가성비 제품을 만드는 TRN사에서 나오는 벡스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여러분들과 함께 특징, 장단점 알아가 보면서 제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요, 런칭을 한다고 해서 저희 회사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이 제품을 충분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 직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들어보고요. 저도 이 제품은 금액대가 조금 있습니다. 없는 편은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좀 세밀하게 분석을 했고요. 장점과 단점의 기준도 이 금액대를 기준으로 놓고선 분석을 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아주 좀 소량이지만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했습니다. 아주 소량이에요. 이거 공동구매도 아니고요. 밑에 링크 한번 가시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 아주 극소량만 좀 준비했으니까 그거까지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징 알아가 보면서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니어 타입으로 나온 유선 이어폰이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BA 드라이버, 다이나믹 드라이버, 그리고 정전형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개의 드라이버를 갖고선 만든 TRN에서 지금 플래그십, 그러니까 가장 탑 모델로 만들어낸 차이파이 제품의 TRN, 그 중에서도 가장 고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거는 후면이 오픈형입니다. 요 뒤에 보면 이렇게 슬롯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이런 슬롯을 보게 되면 망사 철망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드라이버의 후면의 공명판을 오픈을 시켜서 정전형 드라이버가 편안하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공기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세미 오픈형 이니어 타입 이어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이 밀폐형도 아니고 세미 오픈형이라고 봐야지 맞겠죠? 그런 이어폰으로 나와 있고요. 22오음입니다. 요게 좀 특이합니다. 보통 정전형을 사용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높습니다. 임피던스가 높은 게 정상인데요. 얘는 22오음으로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얘는 감도가요, 무려 118dB입니다. 일반적으로 103dB, 105dB, 100에서 103dB 이 정도가 일반적인 이어폰의 감도인데요. 물론 커널형 이어폰 같은 경우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105나 106까지 올라가는 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13dB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113dB의 감도를 갖고 있고요. 7Hz부터 시작해서 40,000Hz까지, 정전형이다 보니까 아주 고음까지 낼 수 있는 거죠. 7Hz부터 시작해서 40,000Hz까지 낼 수 있는 드라이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형 같은 경우는 밑에 이 알루미늄은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는 합금인데 이거를 CNC 머신으로 다듬어 깎은 이 쉘로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이 판막 플레이트는, 이 철판 플레이트는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해서 만든 철판 플레이트로 해서 밑에 CNC 머신으로 만든 그 베이스 위에다가 이 플레이트를 이렇게 딱 얹어 놓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은도금되어 있는 16가닥의 구리선이겠죠. 구리선 위에 은도금을 한, 어떻게 보면 약간 합금과 비슷한 그런 케이블, 16가닥짜리 케이블이 기본 제공되어 있고요. 이 케이블의 커넥터 끝부분이 좀 독특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빠지게 돼 있어서 3.5파이의 일반적인 언밸런스 케이블이 기본 사양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4.4나 2.5 커넥터를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넥터 끝부분만 빼서 교체를 하게 되면 밸런스에서 언밸런스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커넥터 하나는 개당 6,500원씩 해서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금과 같은 이런 DAP를 사용하게 됐을 때 4.4나 2.5 커넥터가 있어서 밸런스로 난 듣고 싶다 할 경우 이렇게 구매하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타입의 이어팁을 세 종류, 스몰, 미디움, 라지로 제공을 합니다. 하나는 밸런스 타입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가장 밸런스를 잘 잡아놓은 그런 이어팁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하는 리뷰는 이 밸런스 팁으로 들었을 때의 소리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타입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베이스 강조형 실리콘 팁도 있어서 그걸 넣게 되면 베이스가 조금 더 강조가 돼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폼 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이어 팁이 기본 내장이 되어 있고요. 정가는 우리나라 정가입니다. 우리나라 정가는 54만 8천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4만 8천 원에 형성되어 있는 이 TRN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 벡스, 이 벡스에 대해서 장단점 들어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은요. 고급스러운 외형입니다. 물론 이게 조금 촌스럽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톤이거든요. 이 밑에 있는 그 쉘, 이 밑에 있는 하우징은 사실은 약간 메탈릭인데 그 매트한 분위기, 샌드 블래스팅을 해서 약간 매트하게 만든 그런 알루미늄 합금으로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는 그 금속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위에 있는 플레이트는 사실 반짝반짝거리는 약간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고급스럽고요. 메탈 성질이 잘 나타나면서 야 이거는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라는 외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디자인 면에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잘했다면 똑같은 저는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투톤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밑에 있는 매트한 샌드 블래스팅으로 만든 요거 느낌을 위에 있는 플레이트까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치고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 외형을 갖고 있어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절대로 싸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서 요거를 착용을 하고 다신다면 야, 너 착용하고 있는 거 뭐야? 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그런 외형과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첫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요. 밀폐형으로 나와서 밀폐형으로 착용하는 방식이잖아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밀폐형으로 나와서 밀폐형으로 착용하는 건데요. 오픈형인데 밀폐형 같고 밀폐형인데 오픈형 같은 그런 세미 오픈형이라는 게 장점입니다. 이걸 착용하고 있으면 저는 보통 이런 이니어 타입을 착용하면 완전히 밀폐가 되는 게 좋긴 하죠. 사실 차음도 잘 되는 게 좋긴 한데 나름 매력은 있어요. 이걸 했을 때 오픈형도 아닌 것이 밀폐형도 아닌 것이 그 중간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지금처럼 대화를 하잖아요. 이걸 꽂고 대화를 하게 되면 완전 밀폐형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는 느낌이 안에서 울림으로 막 들리잖아요. 그게 더 크게 들리고 더 불편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얘는 오픈형을 꼈을 때는 아예 그냥 개방형으로 되니까 이런 울림이 없는데 그 밀폐형에서 느끼는 울림과 오픈형에서 느끼는 울림이 없는 소리가 그 중간 정도가 들리게 돼요. 그리고 이걸 끼고선 저희 직원하고 얘기를 해도 대화가 되는 정도 수준이에요. 물론 레벨은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지만 세미 오픈형이라는 그런 매력이 나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매력적일 것 같아요. 나는 이런 폐쇄 공포증이 있는 답답함 또는 너무 차음이 많이 돼갖고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커널형 그리고 밀폐가 잘 되는 커널형 같은 경우 돌아다니면서 쓰기는 괜찮지만 집에서 편안하게 이걸 듣고서 음악을 감상하게 된다면 또 너무 그 밀폐되어 있는 느낌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세미 오픈형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음악 감상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듣는 음악을 들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미 오픈형이라는 부분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커넥터 교체형이라는 거예요. 이 커넥터 교체를 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지금 여기 한 6,500원 정도의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구매 가능한 4.4 커넥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점이 찍혀 있거든요.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데 이 점 찍혀 있는 부분과 이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잡아 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 잡아 당기면 빠지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구매하시는 요 커넥터의 이 점 부분과 여기에 점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얘는 4.4 밸런스 케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4.4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4.4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이거를 빼고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이동형 젠더 또는 덱을 사용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핸드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다니겠죠. 요게 저는 조금 매력적이었어요. 물론 요게 이전에도 제가 조금 소개했던 우리나라의 모 회사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해갖고는 저도 이거 잘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방식이 사실 요 제품 TRN 제품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케이블 자체가 16개 가닥으로 은으로 도금이 돼 있는 그쵸? 은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그 좋은 케이블을 갖고 있는데, 케이블을 더 사서 비싸게 계속 여러 개의 케이블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기 커넥터 부분을 계속 뺐다 꼈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단순하게 이 커넥터 부분만 탁 빼서 밸런스 커넥터로 딱 바꿔서 꼽을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어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소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소리가 제일 궁금하시죠? 자, 소리에 대한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소리에 대한 장점입니다. 소리가 정말 큽니다. 이 소리가 정말 커요. 소리가 많이 커요. 118dB의 감도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이어폰에 10dB 이상의 감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dB. 10dB이면요 2배 정도예요. 사람이 느낄 때 10dB의 차이는 2배 정도의 차이입니다. 3dB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조금 소리가 커졌네 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6dB의 차이는 사람이 그래 소리 커졌다, 그냥 딱 확연하게 느껴지는 단계가 6dB예요. 6dB에 소리 커졌어. 그게 6dB이고요. 10dB는 사람들이 그게 소리가 아까보다 한 2배 큰 것 같은데? 이거 있죠. 소리가 아까보다 2배 큰 것 같은 데가 10dB입니다. 그래서 10dB이 넘어요, 사실은요. 일반적인 거에 12dB에서 15dB 정도 감도가 높은 거예요. 똑같은 전력을 넣어줬는데 소리 크기가 그렇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많이 큽니다. 이 일반 핸드폰의 기준, 일반 핸드폰에서 지금과 같은 이게 꼬다리 덱을 사용을 해서 제 아이폰에서 들을 경우에 저는 40% 볼륨에서 크다, 충분히 크다, 이거 충분히 커, 그게 40% 볼륨에서, 여기에 40% 볼륨이 저한테는 충분히 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평소에 저는 여기서 60에서 70% 정도 들으면서 그래 음악을 즐겨요. 조금 더 크게 듣고 싶을 때 80% 정도, 90% 정도에서 그래 이거 좀 크게 들을 땐 이렇게 들어야지 라고 평소에 다른 이어폰들에서 그렇게 리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얘는 제가 크게 듣는 수준이 40%예요. 평소에 듣는 볼륨은 30% 정도. 25에서 30%면 평소에 그냥 듣는 정도고요. 40%면 제가 크게 듣는 수준이에요. 그 출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니어 타입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즐기기 원하셨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딱 맞는 이어폰이에요. 그것도 고음 부분이 되게 쫙 하고 나오면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나오는 그런 이어폰이라는 것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톤 밸런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프리비의 다음 모델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A 드라이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BA 드라이버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이어폰과, 하나는 BA 드라이버와 정전형 드라이버를 같이 해서 만드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전형 드라이버 사실 되게 비쌉니다. 저도 할 때 정전형 드라이버를 4개 정도 집어넣어서 출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전형 드라이버를 하려고 저희 사무실에도 해놓고 분해해서 연결을 다 따로 해놓고 정전형 드라이버에 대한 그래프만 따로 보여주고, 이 정전형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서 고음 쪽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미드 드라이버를 찾고, 이 미드 드라이버 커버할 수 있는 저음 드라이버를 해서 조합을 해서 하이 미드 로우의 3웨이 방식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전형 드라이버는 고음의 임피던스가 워낙 높아서 그 드라이버를 많이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 증폭기, 일종의 변압 장치죠. 트랜스포머 같은 게 있는데, 이 변압할 수 있는, 승합을 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가 사실 굉장히 높은 승합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고음 드라이버가 2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전형에 2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앰프가 하나 있는 걸로 디자인상에서 보이는데, 이 앰프, 그러니까 승합을 시켜주는, 볼티지를 올려주는 그 트랜스포머와 같은 그 승합을 해주는 애가 굉장히 잘해주나 봐요.
그래서 고음에 대한 승합이 굉장히 잘 밸런스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하이, 미드, 로우, 저음 드라이버를 다이나믹이 내주고 미드 드라이버를 BA 드라이버가 해주고 고음 드라이버를 지금 정진영이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톤 밸런스를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잡았습니다. 저도 보고 내가 생각하는 약간 이상적인 그래프와 흡사하다.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저는 요거 일단 타겟 맞춘 다음에 제 거에서는 여기보다 조금 밸런스를 살짝만 더 바꿔서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될 그런 경쟁자가 생겼다고 생각할 정도고요. 들었을 때 딱 듣고서 톤 밸런스를 이 정도로 만들어? 차이파이가 이 정도의 톤 밸런스를 만든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3kHz 이하의 소리는 그냥 제가 바라던 소리였어요. 군더더기 없습니다. 3kHz 이하의 소리는 사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톤 밸런스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생각하는 제일 이상적인 게 3kHz 이하의 소리에서 딱 나와요. 물론 그 이상에서는 조금씩 제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싼 거 기준이 아니라 지금 이게 이 정가 자체가 54만 8천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대에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피키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 기준을 놓고 얘기했을 때 고음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3kHz 이하에서의 소리가 너무너무 깨끗하게 톤 밸런스 잘 맞춰놨고요. 군더더기는 사실 없어요. 전체적인 성향을 좀 설명을 드리면 플랫한 상황에서요. 하이 쪽 정진영 드라이버 있는 레벨이 한 2, 3dB 정도 높다 느낌이요. 2, 3dB 정도 하이 쪽의 소리가 높다. 하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1kg, 2kg부터 올라가는 그런 하이가 아니고요. 느낌은 사실은 정말 잘 들리는 거는 9kHz 이상의 소리. 9kHz 이상의 소리가 정말 잘 들리고요. 조금 강조돼서 살짝 들리는 게 4kg에서 5kg. 4kg에서 5kg 소리가 살짝 또 강조돼서 들려요. 근데 그거는 50만 원대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이하에선 저는 이걸 단점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선 3kHz 이하는 거의 완벽한 톤 밸런스를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어떻다? 고음 쪽이 한 2, 3dB 살짝 올라가 있는 플랫한 느낌에서 2, 3dB 고음이 살짝 올라간 그런 느낌의 톤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고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는 고음 얘기를 해야죠. 고음이요. 정말 이뻐요. 고음 소리가 진짜 이쁩니다. 이게 정전형이구나. 정전형 소리를 이렇게 잘 만들었구나. 고음이 정말 깨끗하고 이쁩니다. 되게 크리스피한, 되게 쨍한, 햇빛이 쨍 비칠 때 눈이 부셔서 밖에가 막 이렇게 밝은 그런 거 있죠.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이게 우리나라 날씨야? 외국 날씨 아니야 싶은 그런 날 가끔씩 있잖아요. 청명하고 햇빛이 쨍하고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 꺼야 될 그런 느낌의 고음이에요. 그런 느낌의 고음. 모든 게 밝고 선명하고 막 진하게 이렇게 보여요. 굉장히 크리스피한, 너무 이렇게 저 바스락바스락거리는 그 고음이 그냥 쨍하고 들립니다. 너무 고음에 대한 답답함이 많으셨던 분한테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예요. 양이 많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양은 조금 많아요. 한 2dB, 3dB 정도? 다른 이어폰보다 2dB, 3dB 정도 많은 정도 수준이지만 그게 많다는 느낌보다는요. 컨트라스트가 되게 강조가 돼서 고음이 쫙 보이는 그런 느낌? 모든 게 명확하고 또렷하게 쫙 드러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고음의 소리예요. 제가 볼 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고요. 원래 조금 부드러운 음악이나 클래식이나 재즈, 조금은 약간 브루스 스타일의 음악도 좀 어둡긴 한데 반대로 그 어두운 거를 좀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느리면서 스윙 재즈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조금 느리지만 섬세한 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음악들을 즐겨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밝고 명확하고 또렷하고 약간 그런 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장점에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중역 이상에서의 소리, 그러니까 중역 때부터인데 이게 아마 BA 드라이버죠. BA 드라이버하고 이 정진영 드라이버가 담당하는 이 중역 이삭대의 소리가 되게 빠르게 반응하는 게 느껴집니다. 모든 게 조금 더 빠르고 앞에 가깝게 와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명함이 계속 컨트라스트가 조금 강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TV 모니터에서 플랫하게 하면 약간 뿌옇게 나오는 그런 거에서 컨트라스트를 조금 올리면 하얀색을 백색으로 더 가고 검정 회색으로 돼 있던 게 조금 검정색으로 조금 바뀌면서 하얀색과 검정색의 이 명암 대비가 조금 올라가는 거 있죠. 그게 컨트라스트라고 하잖아요. 명암 대비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예요. 특히 중역에서부터 고역까지의 소리를 들으면 명암 대비가 쫙 밝게 이렇게 쫙 잡히는 약간 그런 느낌? 화질이 약간 뽀얗던 게 좀 거칠어졌던 게 이렇게 쫙 펴지면서 좀 밝게 쨍하게 나오는 느낌? 그게 중역 이상 때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트랜지언트하고 조금 빠르게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성질들이 조금 애드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좀 BA 드라이버가 갖고 있는 약간의 단점들도 들리기는 해요. BA 드라이버가 원래는 되게 빠르고 정확한 소리를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약간의 그런 하모닉 소리들도 조금 있거든요. BA 드라이버만의 고유의 하모닉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TV 모니터의 컨트라스트를 쫙 끌어올리면 사실 너무 좀 어색한 느낌이 살짝 드는 경우 있죠.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50만 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 느낌이 되게 나쁘지 않게 잘 들립니다. 음악적으로 듣게 되면 음악적으로 들었을 때 되게 괜찮은데? 느낌 좋은데? 그런 사운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는 것을 장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를 뽑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음들, 그러니까 중역 이하대 소리들, 전체적인 중역 이하대 소리가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얘는 되게 다이나믹하고 펀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애는 아니에요. 다른 리뷰들 좀 보면 뭐 다이나믹한가 펀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에는 다이나믹한가 펀치함보다는 부드럽고 섬세한 중저역의 소리와 저역의 소리. 중저역의 소리와 저역의 소리는 좀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거예요. 다이나믹은 하진 않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예, 되게 부드럽고 좀 섬세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생각하면 돼요. 거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섬세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저역을 딱 받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섬세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약간 좀 과격하죠. 체격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하고 좀 다르고요. 우리 직원하고 좀 비슷한 약간 좀 섬세한 느낌이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중저역에서부터 저역까지의 느낌이 그런 게 있는데 매력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나는 좀 강하고 다이나믹하고 빠바바바박 이런 저음을 원한다고 한다면 빠르고 막 임팩트한 저음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약간은 더 부드럽고 야 이게 베이스 라인이 이렇게 부드럽게 들렸어? 약간 그런 거 있죠. 약간 좀 부드럽고 섬세한 듯한 느낌이 있는 그런 중저역과 저역의 사운드를 갖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같은 저음에서도 조금 더 나눠서 아주 딥한 저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50Hz 이하의 저음 있죠. 50Hz 이하의 저음이 너무 명확하게 들려요. 과장 없이 명확하게. 근데 부드러움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펀치 있진 않아요. 펀치 있진 않지만 존재감은 확실해요. 50Hz 이하의 아주 딥한 저음에 아주 딥 사운드가 존재감은 확실해요. 하지만 강하지 않고요. 부드러우면서 정교하게 나와요. 희한합니다. 부드러우면서 약간 정교한 소리, 정확한 소리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부드럽지만 정확한 소리가 50Hz 이하에 있습니다. 특히 50Hz 이하는 사실은 서브 베이스 대역이었어. 그 서브퍼가 내주는 대역이니까 보통 이런 사운드거든요. 그 스피커로 틀어도 그래요. 이런 사운드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인 웨이브를 사인파를 딱 틀면 정확하게 그 사인파가 딱 들려요. 다른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너무 깨끗하게 딱 들려요. 보고 이게 근데 과하지도 않고 부드러운데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저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과하지도 않고 부드러운데 정확하게 소리가 나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인상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제품입니다. TRN의 백스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제품에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단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입니다. 이 제품의 단점 첫 번째는요. 크기입니다. 조금 청키하다? 조금 크다? 두툼하다? 라는 그게 조금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하우징, 이 쉘, 이게 두께가 조금 됩니다.
그리고 메탈이잖아요. 메탈인 상태에서 무게감이 있으면서 이 두께가 조금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디자인 자체가 귀에 이게 잘 들어가서 안착해 있는 그런 모양이라기보다 요 이어팁 부분이 그냥 솟아올라 있고 요 부분이 그냥 평행하게 돼 있는 약간 인체 공학적인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스타일의 그런 하우징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면 뭐 이압 해소 홀도 있고 이 후면 쪽에는 후면 쪽은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약간 이런 디자인인데 이 두께가 생각보다 두꺼워요. 그리고 메탈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착용을 하게 되면 좀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게 프랑켄슈타인처럼 약간 보이시나? 예. 약간 이렇게 튀어나왔죠. 예, 그러니까 플러시 마운트, 그러니까 이니어 타입의 이어폰은 플러시 마운트라고 해서 귀에서부터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귀에서부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보다는 좀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인체 공학적으로 생겼다면 이어팁을 속까지 밀어 넣어서 장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실제 착용을 해보면 이 이어팁은 속까지 깊게 잘 들어가지 않고요. 입구 쪽에 머무르는 그런 깊이예요. 예, 요 바디 밑부분 때문에 입구 쪽에서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놓고 본다면 조금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 단점에 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 단점은요, 착용감이에요. 이 착용감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무게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착용을 하잖아요. 착용을 하면 귀에 일단 걸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귀에 걸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줄이요, 생각보다 귀에 잘 감기지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게 저는 여기서 여기 이렇게 붙으면서 지금 보이시죠? 원래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붙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붙으면서 귀 쪽 안쪽으로 이렇게 딱 걸리면 여기가 요 위로 넘어가는 부분이 쫙 감겨갖고 귀 쪽을 이렇게 탁 감싸고 싹 들어가야 될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놀아요. 지금 보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놉니다. 예, 이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노는 거죠. 놀고 여기가 좀 뜨게 되고 귀에 감기는 게 조금 덜한 그런 포지션이 나와요. 그래서 착용감이 요런 금액대에 있는 그런 뭐 미국의 W사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착용감하고 비교를 하면 많이 떨어져요. 예, 물론 W사라든지 S사, 미국의 W사나 S사는 진짜 귀에 쇽 들어갑니다. 쇽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뭐 독일의 S사 같은 거 얘기를 하게 되면 걔도 불편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싹 들어가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싹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의 귀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걔네들과 비교하기에도 얘는 좀 많이 떠 있는 느낌, 그리고 여기가 많이 이렇게 노는 느낌이 있어서 착용감이 조금 별로여서 그 부분을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단점은 또 착용하면 생기는 또 얘기입니다. 얘가 아무래도 다이나믹, BA 드라이버, 정전원 드라이버 세 가지 구성의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고 저음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뒤를 오픈형으로 만들어 놨지만 여기 하우징이 반 나눠진 거는 나눠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챔버 홀처럼 쓰면서 안에 다이나믹 드라이브는 이쪽 편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케이블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쪽에는 BA 드라이버, 반대편 BA 드라이버, 그리고 이어 팁 쪽 바로 앞에는 정전형 드라이버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이걸 넣게 되면 아무래도 그 관을 통해서 뒤에 있는 후방면까지 이압이 밀릴 거 아니에요. 집어넣을 때. 그때 뒤에 오픈된 후면으로 통하는 그 길목이 뭐가 있냐면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있어요. 뒤는 오픈되어 있고 여기서는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다이나믹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밀리겠죠. 뒤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밀리겠죠. 이압은 잘 안 생기겠죠, 대신에. 그래서 누르면 드라이버가 뒤로 밀리는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소리가 그냥 들려요. 네,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좀 많이 들려요. 그리고 음악을 재생하다가 하면요, 안에 보호회로가 들어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압이 눌려서 찌그덕 거릴 때 음악이 끊기다시피 레벨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졌다가 가만히 있으면 레벨이 쭉 올라와요. 예, 이게 어떻게 회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뚝 떨어졌다가 쭉 레벨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찌그덕거리고 레벨이 조금 만질 때마다 소리 레벨이 변한다라는 그 점을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단점은요, 감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저도 프리비 7을 만들면서 이런 컴플레인 조금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다음 편에서는 조금 보정을 하려고 합니다. 프리비 7도 감도가 되게 높은데 얘 같은 경우는 감도가 118dB로 너무 높잖아요.
이 감도가 높다는 얘기, 그리고 22ohm의 이 낮은 임피던스를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볼륨을 40%만 하더라도 충분히 큰 소리가 나와요. 충분히 큰 소리가 나오니까 평소에 볼륨을 20%, 25%, 30% 이렇게 듣고 다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볼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기기가 갖고 있는 기본 노이즈 있죠. 이 기본 노이즈도 같이 크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기본 노이즈 같이 크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레벨이 더 올라가야지 이게 노이즈 대비 신호가 커지는 건데, 그래서 볼륨을 70%, 80% 올리면 노이즈 기본 대비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신호가. 근데 작게 해도 크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소리도 같이 크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노이즈가 조금 크게 들리실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또는 덱이 좀 성능이 좀 떨어져서 노이즈가 조금 많이 나는 제품이라고 하면 특히 더 잘 들릴 겁니다. 얘를 갖다가 인이어 모니터링에 쓰겠다고 해갖고서 저가형 중국에서 사용하는 인이어 무선 벨트팩에 꼽아서 내가 이걸 써야지라고 하면 그런 중국산 인이어 무선 벨트팩은 노이즈 플로우가 기본적으로 높거든요. 그 상태에서 얘를 연결하면 노이즈가 되게 크게 치 하고 들리실 겁니다. 그게 단점이어서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집에 그래도 노이즈 플로우가 낮은 덱 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조금 성능이 좋은 덱이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가지신 분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어서 단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단점은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소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톤 밸런스 3kHz 이하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단지 4kHz에서 5kHz, 5.5kHz까지 4에서 5, 5.5kHz까지는 살짝 증가가 돼 있어요. 약 한 3dB 정도, 3dB, 4dB 정도 증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크진 않아요. 원래 거기가 하만 타겟을 하게 되면 3kHz를 중심으로 막 쭉 올라가서 이렇게 막 많게는 8, 9dB에서 막 10dB가 넘도록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하만 타겟인데 그러진 않고요. 그러진 않고 4kHz에서 5.5kHz 정도 사이가 조금 올라왔어요. 한 3dB 정도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간 건 아니고 4에서 탁 올라가서 5에서 5.5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쏙 내려가요. 예, 거기가 탁 올라갔다 이렇게 탁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은 소리를 조금 더 앞으로 빼고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리게 하는 장점은 있지만 조금 과해요. 조금 과해서 조금만 더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볼륨을 크게 들으면 저 같은 사람은 그 부분이 조금 쏘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는 그 뒤로는 7kHz에서 9kHz는 조금 내려가 있어요. 살짝 내려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좋게 반응할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치차름 대역이니까 치차름은 거기서 조금 줄어들어서 들릴 겁니다. 그래서 치차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오케이 7kHz에서 9kHz는 좀 줄였다고 치고요. 그리고 나서는 9kHz 이상, 10kHz 그쪽은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그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 레벨이 깨끗하게 있는 레벨이 저는 조금 한 1dB나 2dB 정도 조금 줄었으면 어땠을까. 예, 조금 아쉬웠어요. 아주 조금.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서 듣게 되면 그 부분이 좀 헤비메탈 같이 오픈 하이햇을 많이 치는 그런 음악, 꽉 차있는 듯한 락 음악, 메탈 같은 게 특히 그렇죠. 오픈하이에 많이 쓰고 크래쉬 많이 쓰는 그런 음악을 듣게 되면 그 부분의 그 10kHz 이상의 소리들이 좀 너무 도드라지게 들리는 경향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야 이거 너무 혼란스럽다. 음악이 좀 혼란스럽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양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양을 조금만 줄이면 어땠을까? 그럼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온 새로운 프리뷰는 그렇게 튜닝을 해서 만들려고요. 준비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거는 50만 원을 기준으로 놓고선 얘기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들으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사운드인데 50만 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단점을 찾으라면 그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장단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제품은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 금액대에 정전용 드라이버를 사용을 한 이어폰을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정전용 드라이버를 한 프리비를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가격이요. 기본 100만 원 확 넘어가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거를 만들려면 소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 비싸요. 예, 너무 비싸요. 저도 커스텀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100만 원 훌쩍 넘어가고 200만 원대 가야 돼요. 정전형으로 가려면 200만 원대 근처를 가야지 제대로 된 정전형 드라이버에 제대로 된 그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싸게 나왔어요. 50만 원대면 이건 너무 싼 겁니다. 예, 가격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싼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장점에 아까 안 집어넣는데 양쪽에서 장점에 맨 마지막에 지금 딱 집어넣을게요.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면 가격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둘 다 정리한 거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반드시 여러분들 조금 괜찮은 덱, 그러니까 괜찮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괜찮은 재생 장비, 뭐 이런 괜찮은 재생 장비가 있으셔야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도가 너무 높아서 노이즈 플로어가 잘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 플로어가 좀 낮은 그런 고급 덱이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이 DAP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 분께 추천을 드리고요. 볼륨이 크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볼륨이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섬세한 고음을 듣길 원하시는 분들, 하이파이에서 듣던 그런 아주 디테일한 고음의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딱이에요. 젊은 친구들 메탈 음악이라든지 막 락 음악이라든지 뭐가 빠르게 비트가 진행되고 막 킥을 더블 킥으로 다다다다다 밟으면서 진행되는 막 16비트 음악들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음악 들으시는 분한테는 조금 이거 좀 투머치.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젊으신 분들한테도 아닐 것 같아요. 그분들은 조금 이건 너무 아주 고역대 10kHz 이상대 대역이 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추천드리지 않지만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재즈 음악을 듣거나 아주 섬세하고 막 그 브러쉬드 스네어 소리, 막 하이의 라이드 소리, 이런 이쁜 소리들 있잖아요. 이쁜 소리들이 아주 섬세하게 나는 그런 거를 원하신다. 현악기의 바이올린의 이 보잉에서 나오는 그 끌림의 소리, 현 노이즈 소리까지 디테일하게 듣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비트가 빠르고 막 그 고음이 막 오픈 하이에스로 막 크런치되는 그런 소리가 많은 애들한테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새로 런칭을 한 겁니다. TRN에서 새로 런칭을 한 플래그십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원래 54만 8천원짜리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밑에 링크를 지금 오픈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는요, 여러분들 단 20대만 저희 구독자한테만 이 TRN 수입사에서 조금 제공해 주셨습니다. 단 20대만 12만 원 정도 저렴한 42만 8천 원에 지금 요 정전형 이어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싼 겁니다. 정전형 이어폰이 42만 8천 원이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요거 해외 사이트 가셔서 리뷰 보시게 되면 그냥 무조건 별 5개예요. 거기서도 다 그래요. 이 금액대에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냐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고음이 섬세하고 이쁘고 아주 소리가 이쁘게 나오는 그런 이어폰 저희 구독자한테만 지금 20대 몇 개 없어요. 20대 42만 8천 원에 하고 있으니까 밑에 링크 가셔서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요, TRN의 벡스 새로운 플래그십, 차이파이의 새로운 플래그십으로 나온 정전형 이어폰을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좀 도움 되셨을까요?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